대한민국 배달앱 시장,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그냥 시켜 먹는 편의점? 이 정도를 넘어서서요, 거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강자인 배달의 민족이 버티고 있는데 그 뒤를 쫓는 도전자들의 기세도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과연 이 치열한 저녁 식사 쟁탈전에서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그 판도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선수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부동의 1위죠. 배달의 민족. 그리고 정말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쿠팡에츠. 또 꾸준한 강자 요기요. 여기에 다크호스, 땡겨요까지. 바로 이 네 선수가 여러분의 저녁 식탁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맹렬하게 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선수들이 뛰고 있는 경기장, 그러니까 이 시작이 얼마나 큰지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사실 팬데믹도 끝났고 해서 좀 주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웬걸요? 역대 최대 규모로 커졌습니다. 숫자를 직접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억 2,700만 건. 이게 언제냐면요. 2025년 12월 딱 한 달 동안 이 4개의 앱에서 발생한 총 주문 건수예요. 와, 대한민국 인구의 2배가 넘는 주문이 단 한 달 만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시장이 그냥 큰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주문 건수가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그 팬데믹 시절의 최고점마저 그냥 가뿐하게 넘어버렸습니다. 배달이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완벽한 일상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시장에서 이 거인들은 대체 어떻게 싸우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앱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각자의 숨겨진 강점은 뭔지, 또 약점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현재 시장 판도를 딱 보여주는데요. 저기 맨 위에 있는 파란색 선, 이게 바로 부동의 1위,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저 아래에서부터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갈색 선 보이시죠? 바로 쿠팡에츠인데 이 성장세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민이 거대한 선두주자라면 쿠팡에츠는 그 뒤를 가장 공격적으로 바짝 쫓고 있는 도전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시장 점유율 1등이라고 해서 이게 꼭 가장 사랑받는 앱이라는 뜻일까요? 글쎄요. 이제부터는 이 규모 뒤에 숨어있는 사용자들의 진짜 속마음, 바로 충성도라는 걸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나옵니다. 한 달에 평균 몇 번이나 주문하는지 봤더니 1등이 배민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쿠팡이츠였습니다. 월 평균 5.7회로 압도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시켜 먹는 진짜 찐팬들은 쿠팡이츠에 다 모여 있다는 거죠. 배민의 4.7회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누가 더 자주 시키냐는 다른데 한 번 주문할 때 쓰는 돈은 신기할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앱 모두 22,000원에서 24,000원 딱 요 사이로 모이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배달 음식 한 끼는 이 정도 가격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 같은 게 만들어진 셈이죠. 자, 그럼 이 주문 버튼 뒤에는 과연 어떤 분들이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각 앱을 쓰는 고객들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 앱을 선택하는 걸까요? 복잡한 데이터 보기 전에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배민, 쿠팡이츠, 땡겨요. 이 셋은 3, 40세대가 주력이고요. 반면에 요기요는 40, 50세대가 핵심 고객층입니다. 세대별로 선호하는 앱이 좀 다르다는 거죠. 이 상세 차트를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대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기요는 다른 앱들에 비해서 40대, 50대의 결제 금액이 눈에 띄게 높죠. 반면에 나머지 세 앱은 30대와 40대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각 브랜드가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꽉 붙잡아 두는지, 그리고 특정 지역을 자기네 텃밭으로 만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배달 앱 몇 개나 쓰시나요? 한 개만 쓰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개를 번갈아 쓰시는 분도 있겠죠? 이렇게 치열한 시장에서 관련 사용자들의 충성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결과는 거의 충격적입니다. 배달의 민족 사용자 대부분은요, 다른 앱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배민 하나만 쓰는 단독 사용자 비율이 그냥 압도적이에요. 이게 바로 배민이 1위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짜 힘, 막강한 브랜드 충성도인 거죠. 무려 83.8%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민 사용자 10명 중에 8명 이상은 다른 배달 앱을 깔아두지도 않았거나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이 경쟁은 지역별로 들어가 보면 또 양상이 달라집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수도권을 꽉 잡고 있다면 땡겨요는 부산에서만큼은 절대 강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힘을 못 써도 부산에서는 1등이라는 거죠. 지역 기반의 틈새 시장을 아주 성공적으로 파고든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길고 치열했던 배달 전쟁,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요? 도대체 이 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결국 이 경쟁은 한 명의 최종 승자를 가리는 그런 단순한 레이스가 아니었던 거죠. 4명의 선수가 저마다 다른 레이스에서 각자 1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은 충성도 경쟁에서, 쿠팡이츠는 사용 빈도 경쟁에서, 요기요는 중장년층 시장에서, 그리고 땡겨요는 부산 지역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셈이죠. 물론 이 배달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미래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서비스가 이길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강점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전문가가 이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